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리미엄 학생들 프리미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잔소리 같은 거 생략하고 저 바로 들어갈게요. 조금 빠르게 진행해도 괜찮지? 자, 들어가겠습니다. 공산에 했어요. 지난 시간에 텅 빈 산. 나중에는 공산 쓰세요. 하지만 지금은 꼼꼼하게 공산은 텅 빈 산에 이런 뜻이야. 산에 운한 접동, 접동은 새죠. 사실 접동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학생들은 선행이 되어 있는 학생들. 오늘 중요해서 요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하고 갈 거야. 운은 접동새야. 접동새 너무 중요해. 너난 어이 우진난다. 너는 어이 우진난다. 울부짖고 있느냐. 그렇게 우진난다.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느냐. 너도 날과 같이, 사실은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좀 낯선 작품이거나 좀 어렵다 느껴지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읽어보는 게 발음을 듣다 보면 현대어의 무엇과 유사하다가 나오거든. 날과 같이, 나와 같이, 그러니까 나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같다의 그 뜻. 그러니까 너도 날과 같이, 그러니 너도 날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무음이별하였난다. 무슨 이별하였느냐. 아무리 피나게 온들, 그러니까 왜 목청껏 내가 피나도록 울부짖었어, 피 터지도록 이런 표현 쓰잖아. 그러니까 정말 애절하게. 그러니 아무리, 저는 그냥 쓸게요. 피나게 운들이지만 결국은 이거는 아주 애절하게 미치도록 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대답이나 하더냐, 대답이나 하더냐 쓰셔도 되고 있더냐 쓰셔도 되고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소재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서 크게 의미를 두진 않을 건데 우선 표현법 하나만 하고 갈까요? 보자마자 느껴지는 표현법 있지 않아? 접동새야, 맞지? 그리고 너는 이라고 하고 있잖아. 접동새야, 너는 전체적으로 의인법 쓰였어요.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제 중요한 접동새에 대한 거 이제 들어갈 건데, 전반적인, 그 뭐 표면 해석이니까 전반적인 해석은 됐지만 내면에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캐치하셨죠? 그러니까 텅 빈 산에서 그냥 접동새가 아주 애절하게 피가 나도록 울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너도 나처럼 이별한 거야? 라는 뜻은, 너도 무슨 이별한 거야? 라는 뜻은, 결론은 내가 이별을 했다. 내가 이별해서 접동새가 우는 것이 저렇게 피나게 우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다시 얘들아,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내 감정이 그러하니까 저 새의 울음이 그렇게 들리는 거고, 새가 누군가와 이별해서 슬퍼서 애절하게 우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다시 내 감정이 새에 들어간 거죠.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내 감정이 새한테 들어갔어요. 감정이입법이 쓰였다. 자, 감정이입이 쓰였다라고 해도 되고, 매번 하지만 자, 여기다가 어떻게 질문할지 몰라서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표현은 내가 얘기하잖아. 감정이입이 쓰였다, 감정이입법이 쓰였다, 감정이입의 사물이다, 대상이다, 어떻게 질문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텅 빈 산, 공산이라는 이 표현은, 제가 공산이라고 다시 한번 쓸게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뭔가 고독감. 왜냐하면 지금 고독하고 외롭잖아. 이별해서. 그것을 심화시켜주는 소재다. 지금 결국 이 이별 얘기를 한 것, 접동새야 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이별을 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은 이별을 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답이나 하더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대답이 없는 거죠. 대답이 없으니까 내가 님을 그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다 보니 접동새한테 말을 거는 형식이긴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답조차 없더라. 대답이 없더라. 없어요. 정말 이거는 뭐 아무리 피나게 울어도 대답이 없네 라고 하는 체념의 정서가 들어가 있다. 자, 알아두세요. 시조에서 간혹, 아주 간혹
뭐 시조뿐만이 아니지. 뭐 시조 가사든 뭐 전반적으로 고전 시가 작품들 중에서 체념의 정서가 드러난다라는 표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간간히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체념의 정서 대답이나 있어? 난 대답도 또 없어. 대답이 없어. 어떡해. 이런 개념으로 체념의 정서가 있다라고 하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내용은 뻔하니까 주제는 뭐 이쪽에다 쓸까요? 자, 주제 써주고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맞아요. 이별했고요. 이별해서 지금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막 피나게 울고 싶은 감정이고 실제로 울 테니까 화자도. 그러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 써도 되고 혹은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 써도 되고. 자, 요걸 써주는 이유야. 자습서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물론 자습서도 자습서 나름으로 다 살짝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습서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왜? 이 내용을. 주제가 뭐라고 얘들아? 그냥 내용을 압축하는 게 주제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압축하면 정말 피나게 울 정도로 슬프다 보니 이별로 인한 슬픔, 이게 조금 더 주제에 더 근접한,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건 맞죠. 하지만 꼭 그것만 답이다? 아니다. 님과 이별해서 그립고 외롭고 슬프고 이러면 다 모아서 임에 대한 그리움 해도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임에 대한 그리움 써도 되고. 됐지? 그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고. 여러분 프리미엄이라 좀 더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너무나 중요한 접동세를 하고 갈까요? 접동세는 얘들아 우리의 전통적 개념에서의 한의 정서를 아주 리얼하게 나타내주는 새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고전 시가에서 사실은 현대시에서도 많이 나와요. 고전 시가에서 접동세가 나오면 여러분은 한 단어만 떠올리면 되는 거야. 다른 것 다 필요 없어. 하나만. 뭐? 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의 정서. 그러니까 한을 말하고 싶어서 접동세라는 소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바꿔 얘기하면 접동세를 보는 뭔가 한의 정서 나오겠다. 한스럽구나 이 사람. 피나게 울어도 대답조차 없는데 얼마나 한스럽지요. 한스러울 정도로 슬프지요. 그래서 접동세는 항상 한을 나타내고 싶어서 나오는 거고요. 접동세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두견세, 두견은 그냥 그러니까 접동세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견도 마찬가지로 나오면 접동세구나. 소적세 똑같은 새야. 똑같은 새. 요거 이코로 써야겠다. 똑같은 새.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귀촉도. 아니면 불여귀. 다 얘들아 같은 새고요. 요런 단어들이 어디에서 언제 어느 때 나오더라도 접동세 한을 나타내고 싶어 너무나 슬퍼로 기억을 하시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해석을 끌어가시면 돼요. 됐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을까? 나 앞으로 접동세 나오면 물어볼 거야. 혹은 소적세 나오면 물어볼 거야. 같은 새 이름 뭐 있다고?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 정도는 해두자.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요거 마무리하고요. 저 요거 지우고 다음 작품 들어갈게요. 지우겠습니다. 네, 지웠습니다. 자, 사실 이 작품은 그 다음 작품, 이방원의 이 하여가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너무 사실은 유명해서 제 생각인데 우리 프리미엄 학생들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빠르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나 모르는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제가 좀 말이 빠르더라도 그러면 좀 돌려서라도 다시 한번 처음 보는 학생들은 그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너무나 제가 너무 중요해서 넣긴 했지만 사실 이 작품과 연관되는 정몽주의 단신가는요. 다음 시간에 스탠다드 수업할 때 또 할 거야. 그런데 어찌됐거나 좀 빠르게 나갈 테니 여러분들 잘 듣고 처음 보는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자, 배경적인 얘기를 이따가 하고 우리는 1차 해석을 먼저 할게. 이런들 어떠하며 뭐 어떠하겠으며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저런들 어떠하려. 저런들 어떠하리. 뭐 어떠하려 그냥 하셔도 되고요. 어떠하겠느냐 상관없어요.
만수산 드렁치기 산 이름입니다. 사실은 만수산이 고려시대에 있는 개성에 있는 산 이름인데, 왜냐면 굳이 고려시대의 개성 산 이름을 끌어다가 얘기한 건 맞지만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산 이름. 만수산에 있는 드렁치기. 그러니까 칡 아세요? 칡 이렇게 막 덩굴져 있거든. 그러니까 칡덩굴이라고 하는데 왜 칡즙 안 먹어봤지? 너희가 아직 좋아할 나이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칡덩굴이 막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막 되어 있는 거거든. 얽어진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얽혀진들 어떠하리. 어떠하겠느냐. 우리도 이같이, 자, 좀 전에 했지? 이같이, 이같다, 이같이, 이처럼,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이같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처럼 해도 상관없겠지? 이같이 얽어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러니까 평생 아주 오래 누리리라.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쓰면 되나? 공간 되나? 여기다 쓸게요. 자, 아시겠지만 이방원이 이 작품 이거를 정몽주에게 보낸 작품이에요. 이방원은 그러니까 조선의 요 배경지시 한번 맞아. 조선의 개국공신이요. 그러니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개국공신. 이게 입장차야 얘들아. 그래서 이방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을 한 거고 고려는 멸망해야 돼.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해서 조선을 세웠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이 훨씬 더 이제 조선을 키워가야 하는 입장. 그런데 고려의 유신들이요. 정몽주와 같은 고려의 신하들, 더군다나 충신들의 입장에서는 고려를 멸망시킨 조선의 사람들이 너무나 싫겠죠. 나는 충성심, 일편단심, 난 고려를 지킬 거야 라다 보니까 당연히 싫겠지. 이런 입장차는 너희는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냐 아니면 반역이냐는 이거는 사실 입장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 조선의 개국공신, 고려의 유신 입장이 달라요. 이방원이 정몽주가 워낙 훌륭한 사람이니까 고려의 충신인 건 알지만 끌어들여서 조선을 더 빛내고 새롭게 세우는데 일꾼으로 쓰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 작품 일명 하여가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을 정몽주에게 보내요.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냐. 아니 뭐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고 아이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뭐 산에 칡덩굴 봐봐.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져 있잖아. 그렇게 얽혀져 있으면 어때?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 우리도 칡덩굴이 이렇게 얽혀져 있듯이 이게 고려냐 조선이냐 구별하지 말고 다 얽히고 설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 그런 관계로 다 같이 함께 얽혀져서 그렇게 오래오래 잘 살아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의 정몽주가 충신이자니 단신과로 답가를 합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스탠더드 시간에 배울 거라서 다음 시간 수업에 들으시고요. 알잖아.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내가 아무리 죽고 막 넋이라도 있든 없 나는 그건 중요해. 나는 아무리 내가 100번 죽고 죽더라도 오로지 일편단심일 거야. 오로지 나는 고려야. 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배경. 왜냐하면 두 작품은 아이고 그래. 너무 다 필수예요. 제 작품들은. 다 필수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작품. 중학교에서도 한 번쯤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알려드렸어요. 자, 주제 어찌됐든 여기다가 요거 다시 한 번만 간단한 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하나만 뭐뭐하리, 뭐뭐하리, 뭐뭐한가, 뭐뭐한고, 뭐뭐하리, 뭐뭐하뇨, 뭐뭐하려 이런 단어들이요. 자, 시조에서 뭐 끝부분이 이렇게 끝나는 거는 모두 다 서리법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찾는 연습시키면서 리얼하게 배우는데 어쨌든 끝부분이 it가, 있고, 리, 고, 가, 료, 뇨, 냐 이런 것들이 끝 단어로 있으면 요거 해석 제가 일부러 그래서 거기에는 료로 나와 있죠. 료나 리 이런 것들 다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저 안 적습니다. 안 적으시면 여러분들 페널티예요. 서리법 찾는 법 가르쳐 드리려고 한 번만 말씀드렸고요. 서리법 요거 기본이니까. 자,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리, 얽혀지면 어떠냐. 우리도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 알겠지? 그러니까 고려의 유신과 조선의 개국공신 아니면 조선의 충신, 조선의 일꾼들이라고 쓸까요? 조선의 공신들이라고 쓸게요. 공신들이 이같이 얘처럼 처럼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아? 직유법 쓰였고요. 얽혀져서 100년까지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 회유를 하고 있네요. 회유가 잘 내 말을 듣도록 잘 설득하는 거. 자, 그래서 주제도 이쪽에다 써드리겠습니다. 주제. 사실 나 쓰기 싫었나 보다. 뭐 회유해도 틀린 건 아니지. 하지만 어쨌든 그냥 회유하기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쓸까요? 고려의 유신을 회유 정도로 쓸까? 여러분이 쓰세요. 거기 밑에다가.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요걸로 우선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정리 잘 해놓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